2026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되는 새로운 무기의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에는 러시아 트럭이 몇 초 만에 파괴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이동 중인 포병 장비가 파괴되는 모습과 탱크가 불덩이로 변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이는 드론은 일반적인 드론이 아닙니다. 조종사와의 통신이 끊겨도 계속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 드론은 스스로 목표물을 인식할 수 있고 마치 휴대폰처럼 무선으로 새로운 전술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드론은 62,000유로, 즉 대중적인 자동차 한 대 값에 불과하지만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군사 장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이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이 드론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군대가 파산 상태였던 나라에서 발명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군인들이 소총 대신 빗자루자루로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나라가 전 세계가 영화에서만 보던 종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이름은 HX-2입니다. 무게는 겨우 12kg입니다. 한 명의 군인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시속 220km로 비행합니다. 많은 자동차보다 더 빠릅니다. X자 형태의 날개가 있어서 몇 초 만에 공격적인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하면서 군집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다른 목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목표물과 함께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드론을 만드는 독일 회사의 이름은 헬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HX-2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전선이나 직접 교전이 벌어지는 최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지역들에서 말이죠. 첫 번째 공격 보고는 2026년 3월에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에서요. 혼란과 공황이 뒤섞인 메시지에서요. 후방이어야 할 곳에서 탱크 수리팀이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격받은 적이 없던 도로에서 보급 트럭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이던 이동식포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지역에서 말이죠. 명중시킨 건 HX-2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 하고 있던 일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전투원이 아닌 보급망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전쟁에서도 이런 임무는 비싼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무기 말이죠. 아니면 정교한 무장을 갖춘 항공기들이 필요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명의 병사가 팔에 안을 수 있는 드론으로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의 가격은 일반 승용차 한 대 값밖에 안 됩니다. HX-2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적의 후방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가 통제하는 영토 깊숙한 곳에서 말이죠. 첫 번째는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트럭에서 발사되는 로켓 시스템입니다. 각 미사일의 가격은 약 15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탄약은 미국이 더 보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에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제 하이마스가 발사되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공한 무기입니다. 이것들은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됩니다. 각각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발사하려면 공중에 현대식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그런 전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우크라이나의 1인칭 시점 드론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대량 생산된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조종하는 작은 드론입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이 드론들은 저렴하지만 사거리가 짧아요. 보통 20km도 안 돼요. 그리고 드론과 조종사 사이의 지속적인 통신은 러시아의 전자전에 취약합니다. HX-2는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가지 장점을 모두 결합했습니다.
소낙미사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km입니다. 이런 작은 1인칭 시점 드론들처럼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62,000유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사거리, 자율성, 대량 생산을 결합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드론인 란셋은 외관상 HX2와 매우 비슷합니다. 무게도 같고 실루엣도 같습니다. 하지만 비행거리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간 조종자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헬싱이 생산하는 양에 비하면 생산량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400만 달러짜리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이제 우크라이나는 단지 62,000유로만 쓰면 됩니다. 전쟁의 수학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그 수학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HX2를 만든 회사는 설립된 지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뮌헨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가치는 120억 유로입니다. 이 회사는 유럽 최고 가치 방위산업 스타트업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누가 돈을 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헬싱 이사회 의장은 다니엘 에크입니다. 스포티파이의 창립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플랫폼입니다. 지구 어디에서든 어떤 노래든 재생될 때마다 이것이 에크의 개인 재산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에크는 그 재산을 드론 제작에 쏟아부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요. 2025년에 음악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보이콧이 시작됐습니다. 매시브 어택 같은 밴드가 자신들의 모든 음반을 플랫폼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밴드들도 뒤따랐죠. 조금 후에 다니엘 에크는 스포티파이의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말이죠. 또한 헬싱 회장직도 계속 맡았습니다. 드론을 만드는 회사죠. 하지만 헬싱은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회사는 최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1월 19일 블룸버그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독일 군사문서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HX2가 현장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은 아예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드론들은 약속됐던 인공지능 부품 없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에 성공한 드론들도 러시아군이 신호를 차단하면 조종사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에 맞서는 유럽에서 가장 첨단 무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이미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헬싱은 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0일 만에 방위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뮌헨의 엔지니어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온 고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드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신호 차단에 더 강한 외부 안테나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현장 드론들에게도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무선 업데이트로 전송했습니다. 3월 중순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지 60일 만에 러시아 채널에서 첫 번째 공격 보고가 등장했습니다. 돌아다니던 잔해 사진들을 보면 드론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커진 외부 안테나들, 새로운 부품들, HX2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대전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적응 속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수 산업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 사항을 60일 만에 수천 대의 드론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수년이 걸릴 겁니다. 러시아 무기는 느린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밀수해야 하는 서방의 전자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격추하는 란셋 드론은 2022년부터 느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HX2는 몇 달 만에 변합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지고 있는 전쟁에서 아직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선에서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입니다. 그리고 HX2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해싱이 2025년에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450대를 생산했어요. 지금은 1000대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말까지 회사는 한 달에 2500대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4대의 드론입니다. 독일 남부에 있는 한 공장에서 말이죠. 다른 공장들도 건설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60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해싱의 장기 목표는 이 드론을 20만 대 생산하는 것입니다. 창립자들에 따르면 이 숫자는 러시아의 유럽 전역 침공을 단독으로 막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푸틴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는 유럽이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방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대응하기엔 너무 평화주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그는 유럽 방위산업만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무기 개발을 수십 년 앞당겼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 드론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무선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역사적 상황이었다면 전장에 등장하는데 20년은 걸렸을 것들이 오늘날에는 몇 달 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5월에 러시아는 자국이 생산할 수도 요격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종류의 무기와 맞서게 된 것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푸틴의 공격에 맞서 오래된 전차와 올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미국산 탄약으로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은 자체 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하며 그 무기는 매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무기와는 달리 다음 전쟁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독일 군인들은 빗자루 자루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러시아 군인들은 어디를 공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독일 드론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사실 독일은 이번 전쟁에만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쟁에 대해 깨어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스스로 어디를 공격할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건 이미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현재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